나 자신에게 묻는다.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서 당장 사라진다면 얼마나 버틸까? 내게 식량이 당장 사라진다면 얼마나 버틸까? 나에게 물이 당장 사라진다면 얼마나 버틸까? 1일, 3일, 일주일? 하나 더 묻겠다. 나에게 스마트폰이 당장 사라진다면 얼마나 버틸까? 1시간? 30분? 5분? 스마트폰은 이미 사랑하는 연인, 소중한 식량, 갈증을 해소하는 물보다도 더 없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성장과 도태를 결정할 정도가 되었다. 스마트폰의 속성은 무엇인가?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원래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나 어떤 특정한 틀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런 소셜미디어를 플랫폼이라 부르는 이유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지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 역시 인스타그램의 친구, 트위터의 친구, 페이스북의 친구를 직장 동료나 학교 동창, 심지어 가족보다 더 친숙하게 만난다. 플랫폼은 지식과 일상 사이의 연결고리다.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고 플랫폼상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일상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나아가 나의 지식은 플랫폼의 선택과 그 활용 여부에 달렸다. 즉, 일상을 디자인하는 행위는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플랫폼 결정의 법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나는 플랫폼과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무슨 뜻인지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플랫폼의 대화는 묻고 답하기가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다.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해 플랫폼에 물어 답을 찾아내거나 때로는 플랫폼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플랫폼이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도 중요한 플랫폼이다. 다만 나는 이것들을 목적 지향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쓸데없는 컨텐츠에 나의 정신과 영혼을 팔아넘기고 싶지 않기에 나는 반드시 2가지를 염두에 두고 활용한다. 첫째, 1차적인 플랫폼인 책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렇다고 단행본으로서의 책만 고집하는 건 절대 아니다. 신문, 잡지, 웹페이지에서 긁어모아 프린트한 것들도 포함된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 답해줄 수 있는 글은 모두 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것들이 나에게 늘 자극을 줄 수 있게 곁에 두고서 일상을 더 윤기나게 하려고 편집하는 것이다. 둘째, 플랫폼의 오염에 주의한다. 이는 쉽게 말해 플랫폼이 나에게 쏟아내는 콘텐츠 세례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유튜브의 경우 강력한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이 있다. 이것은 내가 플랫폼을 건강하게 활용하는데 방해가 된다.
유튜브의 검색창에 게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아마 최소 며칠은, 아니 어쩌면 몇 달은 유튜브가 줄줄이 보내는 게임 동영상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유튜브를 나의 미래를 위한 플랫폼으로 편집하고 싶다면 유튜브의 검색창에 커뮤니케이션, 대화법, 말, 언어, 독서, 지식 등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 유튜브도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컨텐츠를 보내게 된다. 내가 먹방, 맛집과 관련된 검색어를 넣는다면 아마 유튜브는 말초적인 음식 컨텐츠만을 추천 동영상으로 보내는 식으로 나와의 대화를 대신할 것이다. 물론 게임이나 음식 동영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내게 그렇다는 말이고 잠깐씩 머리를 식힐 때야 문제없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컨텐츠가 먼저라는 거다. 유튜브가 보내는 동영상들을 거부하는 일은 또 다른 투쟁이다. 일상도 바쁜데 굳이 유튜브와 투쟁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다면 그건 삶을 제대로 디자인해내지 못한 나의 책임이 아닐까? 사실 플랫폼은 죄가 없다. 스마트폰은 그저 똑똑할 뿐이다. 다만 지나치게 똑똑하고 지나치게 충성스러워서 내가 한마디만 해도 100가지를 말하니 그게 문제다. 이제는 플랫폼과의 대화에 더 관심을 둘 때다. 어떠해야 할까? 간단하다. 나의 성장을 위한 말투로 디자인하면 된다. 이때 검색창에 무슨 말을 쓰느냐가 핵심이 되니 어떤 말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내가 스마트폰에 예쁜 여자, 멋진 남자를 넣는다면 나의 스마트폰 플랫폼에는 말초적인 사진과 동영상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스마트폰에 희망, 성공과 같은 말을 넣는다면 열정과 노력으로 점철된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들을 보여줄 것이다. 참고로 나는 책, 독서, 글쓰기 등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플랫폼들과 대화할 때도 나의 관심사들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말하기를 삼간다. 당신의 스마트폰 속 유튜브를 지금 열어보라. 과연 어떤 동영상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 별 의미도 없는 천박한 언어로 가득한 유튜버의 영상이 추천 동영상 목록으로 채우고 있다면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볼 시간이 된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솔직히 나 역시 스마트폰과의 플랫폼 대화가 때로는 버겁다. 그래서 아예 스마트폰과 멀어지려는 방식을 택했다. 사실 책 읽기는 어디서 읽을까를 고민하거나 언제 읽어야지 하고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독서란 그저 책을 펼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그만이고 간단히 시작하면 된다. 희망이란 그저 행동하겠다는 선택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당신은 지금 모던한 스타일의 팝송이 잔잔히 들리고 커피향이 그윽한 카페에 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모바일 게임을 터치하며 주말에 갈 맛집을 검색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세상의 플랫폼에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결정한다. 플랫폼에 끌려가게 나를 놔두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다. 나를 성장시키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싶은지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자. 그럼 스마트폰 속 플랫폼과 대화를 할 때 나의 미래를 위한 단어로 가득한 세상을 접할 수 있다. 검색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검색 당하지 말아야 한다. 나를 위한 언어로 플랫폼과 대화를 진행할 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자.